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 채입니다. 오늘은 좀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돼 있고 가장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데 왜 대체 점점 더 생각을 못하고 멍청해지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핵심 모순은 초연결과 자기절단이 정확하게 비례해가지고 같이 달린다는 데 있는데 이게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거의 뭐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적 권능을 얻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감각하는 능력,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 뭐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은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단한 게 있는데 그 마셜 맥루한의 나르시서스 나르코시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나르키소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의 그 원어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기 연못에서 자기 얼굴 보고 감탄하다가 빠져 죽은 그 병신 이야기. 그 나르키소스 신화를 허영심 이야기를 읽는데 맥루아는 이걸 정반대로 해석을 해요. 나르키소스가 죽은 진짜 이유는 물에 비친 그 형상이 자기 자신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 자기 확장물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무로 착각을 해서 그걸 뭐 그대로 통제권을 넘겨버린 무지. 그게 마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현대적으로 다시 풀자면은 우리는 지금 뭐 핸드폰, 그리고 TV, 컴퓨터, 태블릿 이런 스크린, 그리고 어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SNS 같은 알고리즘, 그리고 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라는 거울로 둘러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구라고 믿는데 실은 그 거울들이 설계한 조건반사 늪에 빠진 서브 메커니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비를 5층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층은 이성인데요. 우리는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는 사령탑이라고 믿는데 뭐 휴미나 프랭클린도 오늘날 뭐 fMRI 연구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성은 공정한 판사가 아니라 감정이 이미 내린 결론을 변호하려고 고용된 유능한 변호사라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하죠. 이게 순서가 뒤집혀 있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오면은 편도체가 찰나의 호불호랑 위협 판정을 끝내요. 그 다음에 전전두엽이 그 감정적 판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포장할지 논리를 끌어오죠. 결론이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겁니다. 여기에 성격 문제까지 겹치면은 그냥 괴물이 되는 겁니다. 취약한 나르시시즘이 되는 거죠. 취약한 나르시시스트. 옛날에 나르시시스트는 과대형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존감, 과잉, 지배욕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흔한 거는 취약형이에요. 내면은 열등감으로 가득한데 외면은 극단적으로 예민하고 과민한 분열적인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눈치 보면서 위축돼 보이는데 심연에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 느끼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 한국에서 뭐 특히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 키보드만 잡으면은 눈가리가 돌아서 본색이 드러나는. 그래서 결국 이런 나르시시스트들 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변호사가 된 이성을 총동원한다. 그런 거죠. 실패나 갈등의 원인을 전부 외부와 타인의 악의로 돌려가지고 그냥 그 에코 챔버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울로 가득 찬.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나르시시즘의 역설이 터지는데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만성적으로 인정에 굶주려 있는데 특히 이 취약형의 경우는 인정을 구하는 방식이 은밀한 착취, 뭐 수동적인 공격성, 그리고 과민한 분노.
결국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다 떠납니다. 진정한 인연들은. 그냥 그 사람들 이용할 사람들밖에 안 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 본인들은 끝까지 피해자로 남는 거고요. 이 자기 합리화가 자기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딸리는 거지. 결국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남을 비난하면서 그냥 계속 욕만 하다가 늙어 가는 거예요. 늙어 죽는 겁니다. 현실하고 접속이 끊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방어 기제가 행동으로 넘어오면은 게으름 완벽주의로 변하는데요. 이건 뭐 모순된 것 같긴 한데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절대적인 그 완벽주의랑 초라한 현재랑 그 사이에 인지부조화에 갇힌 거죠. 이게 뭐 시간 관리 실패나 이런 게 아니라 감정 조절 실패고. 그래서 이거를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위협 감지 시스템의 오작동이고 이 사람들의 뇌는 불완전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실수가 아니라 생존 위협, 자아의 완전한 붕괴로 지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편도체가 그 사람들의 뇌에서 투쟁이나 도피가 아니라 그냥 동결, 멈춤을 선택을 해요. 마치 그 맹수를 앞에 둔 뭐 가젤이나 영양처럼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죠. 그거가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뭐 어떤 과제 제출일이나 데드라인 직전에도 시험 전날에 침대에서 쇼폼을 계속 보거나 갑자기 재미없던 뭐 다큐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그걸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는 태만인데 그냥 내부 그 사람들의 뇌는 완벽에 대한 광박과 뭐 비난 공표가 교차를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초반에 얘기한 맥루안이 말한 자기절단의 가장 극적인 발현인 거예요. 이 실패랑 수치심의 고통에서 자아를 지키려고 아예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실행으로부터 자기를 절단하는 거지.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돕니다. 100점 아니면 0점. 그렇게 되면 변명거리가 되죠. 차라리 80점이나 뭐 C, B 플러스 같은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국 사회로 들어가자면은 보통 나르시시즘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산물인데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집단주의적 사회가 오히려 재밌게 세계 최상위권 나르시시즘 성향을 기록해요. 안 좋은 건 다 1등입니다. 뭐 자살률도 1위, 노인 빈곤율도 1위, 우울증도 1위.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한국의 집단주의가 수평적 연대가 아니라 철저한 위계적 서열화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시선 그리고 외부 평가가 절대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체면 문화가 모든 사람들의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뭐 어린 학생부터 해가지고 직장인들 뭐 노인들까지. 그래서 이런 위계가 확실한 거울 나라에서는 무조건 상향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지 자기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남보다 더 잘나야지. 그래서 이런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뭐 한마디 쪽팔린 게 사회적 사망이죠. 뭐 낙인을 찍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체면이 상하면은 그냥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공감이 사치가 되죠. 그래서 보통 공감 능력이 거세되는 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타인을 수단으로 보는 거 역시 합리적이게 되고 이런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는 마키아벨리즘도 거의 뭐 집단적으로 발현이 되죠. 그게 생존에 더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동기화된 추론 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의 성취는 이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 뭐 반칙이다, 특권이다.
깎아내리고, 내가 같은 그런 내가 까내린 사람들의 행동을 똑같이 저질러도 이거는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거 정당하다. 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내로남불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리화가 자아방어를 넘어서 가지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그들만의 무기나 방어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종착지가 인구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저출산이 되는 게 뭐 애를 낳아서 기르기가 힘든 환경도 있지만, 이런 그 환경 중의 일부가 이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내가 이 애를 낳아서도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저도 뭐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데 지금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애를 안 낳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결국에는 이런 딩크를 선언하고, 아니면 아예 결혼 자체도 안 해버린 비혼주의를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 남에게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애는 무조건 완벽하게 거의 최상의 애로 키워야 된다.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그리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완벽하게 키울 수 없으면은 그냥 낳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히 2030 이제 동년배 세대를 해서.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100점짜리 부모가 될 바엔 차라리 애를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겠다가, 다시 말하면 게으른 완벽주의가 거의 뭐 궁극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거대한 사회적 그 동결 반응, 일종의 겨울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뭐 문명적 마비인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의 마음과 사회의 구조에서 벌어지는 마비였는데, 예, 이제 거의 15분이 다 돼가니까, 그럼에도 반드시 짚어야 될 층이 두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일단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둘은 거의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인데요. 뭐 인류사의 어떤 기술보다 우리 그 뇌에 미착한 감각을 엄청 확장해 주죠. 뭐 다들 많이 쓰시니까 아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통해서 뭐 SNS나 여러 다른 앱들을 통해서 계속 무한히 원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된다고 믿지만, 사실 그거는 실제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공 자아인 거지. 근데 그걸 마치 내 실제 자아처럼 여기니까 우린 그 스마트폰 속에 나라는 사람한테 예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쇼폼이나 그래 SNS나 다른 앱들의 알림이 우리의 집중력을 부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수익 모델이고, 또 우린 거기서 벗어나려고 뭐 디톡스나 무슨 어떤 스마트폰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얻는 것도 역설적으로 SNS나 그 앱들을 통해서 얻으니까. 그리고 또 그 도파민 그 루프가 결국엔 이 집중력 상실을 보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자체가 도파민이 발동되는 조건인데, 그걸 정확하게 찌르고 있으니까 그걸 의도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신화 속에서 나르키소스가 결국엔 자기 얼굴보다 빠져 죽어가지고 그 에코의 목소리 끝까지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인공자에 빠진 현대인들은 실제와는 뭐 타인의 고통을 감각하는 능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한테 집중하기도 바쁘니까. 또 다른 하나는 AI인데, 뭐 요새 책들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뭐 텍스트 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일부의 현상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해력도 떨어지고 실제로 떨어졌대요. 그 뭐 시험 같은 걸 봐도 애들이 실제로 멍청해져 가지고 또 기사가 있는데,
문해력도 떨어지고 독서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불황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요새 막 지금만큼 제일 호황이었던 그리고 제일 잘 살았던 세대가 없으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그냥 그 텍스트가 기니까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니까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발성이 마비됐다. 그래서 이거를 맥루한이 또 얘기한 게 있는데 맥루한의 사법칙 중에 역전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AI라든지 도구가 극단으로 발전하거나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 주객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AI를 도구처럼 사용을 하되 그게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내 방향성이나 내 주체성을 아예 AI한테 위임을 해버리면은 저희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AI의 그냥 하위 노드가 되는 거죠. AI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열심히 저처럼 뭐 옵시디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맨날 책을 읽고 기사를 읽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가? 근데 이건 제 자아 비판이긴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저는 통찰을 얻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장은데 습득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뭐 어쨌든 블로그나 네프콘에 글을 올리는 것도 결국엔 먹었으니까 배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먹지 않고 먹었는데 계속 안에만 쌓아두면은 그건 그냥 썩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뭐 B나 C 등급이더라도 뭐 7, 80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사회나 이런 회사들은 편의성과 완벽성 그리고 도파민을 추구하게 계속 만들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 시스템이나 자기네들의 서비스에 묶어두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고통스럽고 느리지만 인지적 마찰, 뭐 책을 읽는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 생겨먹은 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 맥루한도 얘기를 한 게 이런 나르코시스의 유일한 처방이 이런 균열을 만드는 거다. 일부러 마찰을 너무 매끈매끈하게 하면은 내 뇌도 매끈매끈해지니까 그걸 좀 의도적으로 마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도 그겁니다. 뭐 부족하고 족밥 같아 보이더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인지적 마찰 주기에 뭐 글을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보세요. 혹시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큽니다. 내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